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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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추어를 지향하는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예, 제너럴리스트를 꿈꾸기만 하는 윤희입니다. 달라지셨다. 팟캐스트 만드는 불곰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희 살롱 이후 처음입니다. 4명 네. 완전체 모인 거는. 네. 그쵸, 처음이죠. 벌써 네. 녹음 시점으로 저희가 지금 한 달이 지났죠.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자, 뭐 어쨌든 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의 어떤 소회를 또 나눠봐야죠. 어떠셨어요? 살롱이요? 네. 저는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은 뭉클하다. 약간 뭉클하다. 네. 진짜 막 그런 분들이 오셨고 또 애청자분들이 오셨잖아요. 맞아요. 오신 분들 다 거의 열혈 애청자분들. 네. 거기까지 정말 달려오신 분들. 그래서 정말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고 막, 그리고 볼륨을 더 크게 녹음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제 생각엔 그분이 이똥콤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추측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운전길에 막 좀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듣고 네. 그러실 정도로. 그리고 지난주에 안 올랐더니 그 이제 왜 안 올랐 너무 아쉽다고 하신 분, 이제 그분이신데, 아무튼 너무 저는 신기하고 좀 네.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저도 그 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 오시면서 좀 민망할 수도 있고 또 금요일이었으니까 좀 분주하셨을 텐데, 오시면서 자기가 들었던,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던 에피소드도 한번 다시 복기해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오셨다라고 상상을 하니까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떠셨어요? 예, 조금 더 진지하고 열심으로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날 그 살롱을 통해서. 예, 텐션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텐션을 끌어올릴까요, 그러면 저희도? 네. 예, 약간 좀 업 시켜보겠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팟캐스트라는 매체가 저희가 물론 이제 댓글 이런 거 아니면 또 청취자들의 반응을 좀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또 저희가 뭐 유명 팟캐스트도 아니고 그랬는데 진짜 막 혼자 어떻게 알게 돼서 들으신 분들이 막 진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좀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걸 경험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네, 그래서 하여튼 감사했고, 네,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맞다. 그리고 주변에 제 애청하시는 네. 실제 책 벌써 대권 사신 제 지인 다른 출판사 일하시는 팀장님,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분이 피드백 하나 주셨어요. 저희 팟캐스트에 피드백을. 어떤 거요? 너무 겸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항상 약간 그게 약간 이렇게 단서로 항상 달리잖아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뭐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 그러지 말고 조금 방송용으로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피드백 주시는데 그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좀 건방지게 하려고요, 앞으로. 좋습니다. 네, 건방지게 하고, 오늘 준비 안 됐지만 다음 녹음부터는 이제 그 말도 하면 안 되죠. 뭘요? 오늘은 준비 안 됐지만 약간 이것도. 실제 준비 안 돼요. 다음 녹음부터는 외국어 인사 다시 하려고요. 외국어 인사 한 3분 정도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게 아예 별론가 해가지고 안 했던 건데, 네. 좀 건방지게 캐릭터 좀 바꾸려고 하죠. 좋아요. 저는 안전바 내리고 오겠습니다. 정처럼 잘 안 넘어오시니까. 그러니까 텐션 올린다고 하셔서 갑자기 확 텐션 내리시네. 근데 그 생각 들어요. 불금 PD님, 불금 PD님이 기본적으로 겸손한 분이잖아요. 네. 그래요? 네, 근데 불금 PD님이 이렇게 어쨌든 꾸려오신 2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제가 속한 이 바닥, 이 업계에서는 금책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다 만나면 금책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막 구독자 1000명 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들 잘 듣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뭐 한두 편만 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좀 저는 불금 PD님도 좀 거만하셔. 그러다가 출마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어디를? 어디를? 이 바닥에 유명하다는 어떤 그런 썰을 그래요? 들으시고 네, 뭐. 아무튼 그냥 와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씩 약간 뭐랄까, 그때 산책님이 진행하실 때 한 분씩 또 말씀도 듣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어쩜 말씀들도 참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사실 그러니까 산책님의 진행이 그런 게 아니고 저분들 괜히 또 막 저는 약간 또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럴까 했는데 역시 또 특히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은 정말 우리랑 다르구나.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만 지금 앞자리가 바뀌었는데. 네. 아무튼 저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또 그날 오시고 싶으셨는데 못 오신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도 그래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붉은 PD님 여름 큰 프로젝트 하나만 끝나시면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다시 또 이렇게 텐션을 올려서 뭐 유튜브든 뭐 팟캐스트 다른 거든 왜냐면 유튜브는 제가 한다 계속 이렇게 말은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 게 없는데 60명이 구독을 눌렀어요. 네,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좀 큰 일이 하나 마치면 다시 좀 잘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려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좀 이제 약간 어차피 편집할 시간도 없고 지금 그냥 약간 1인 방송처럼 좀 소통하는 걸 해볼까 그런 좋습니다. 생각도 좀 들고. 네. 하여튼 저희 살롱 때 와주신 분들 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네. 그리고 거만하게. 네. 그리고 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정모 관장님 인터뷰 편도 네. 그렇지. 네, 또 반응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렇게 저 약간 출장 다녀왔는데, 네, 그 서울시립과학관도 맞아요. 다녀왔고 했는데 또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 그 섭외 같은 것도 좀 더 해볼까 이런 좀 용기도 났고요. 네. 그렇습니다. 갔는데 너무 저희를 또 잘 반겨주시고 네. 자연스럽게 같이 또 대화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인터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인데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네, 저도 약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인터뷰를 좀 이제 슬슬 좀 많이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정모 관장님 팟캐스트 인터뷰한 게 없진 않을 텐데요. 있어요? 네, 책 관련돼서 이렇게 좀 깊이 얘기하신 거는 저희가 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냥 종이책 미래 이런 것도 좀 약간 파격이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나름 좀 이제 신선한 콘텐츠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일단 들으신 분들은 다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런 네. 작가님들 인터뷰도 좀 많이 저희가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용도사님께서 고르신 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제가 고른 책은 다시 책으로입니다. 부제는 이제 순간 접속의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우리말 제목은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뻔해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 원제는 리더 컴 홈이에요. 저는 컴백홈 생각도 나고 원제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요. 저자는 메리언 울프라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책 읽는 뇌라고 이제 한 이게 10년 전에 나왔나? 이 책으로 약간 반향을 일으켰던 이제 인지신경학자이자 아동 발달학자입니다. 그래서 읽는 뇌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책 읽는 뇌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크로스 출판사에서 냈고요. 원서가 작년에 나왔어요. 2018년에. 최신작이네요. 네, 그러니까 읽는 뇌에 관련된 어떤 최신 어떤 학문의 담론을 다 담았고요. 서간문 형식입니다. 책은 챕터가. 그래서 이제 편지식으로 서간문. 편지가 서간문 아니에요? 서간. 네, 서간문. 미안합니다. 네. 좀 멋진 말 써봤는데 안 되네. 네, 미안해요. 오랜만에 편지 말고 서간문 해봤는데. 그래서 차례가 첫 번째 편지부터 9번째 편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편지 해가지고 챕터 끝날 때마다 항상 뭐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저자 막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근데 이게 서간문이라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논문 정도의 수준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어떤 문해력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문해력과 리터러시와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굉장히 문해성이 굉장히 담겨있는 책이고 문학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담겨있는 책이어서 논문의 문학성을 플러스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금 사실 쉽지 않았어요. 네. 예, 이게 막 제가 모르는 뭐 문학가들 너무 많이 나오고 모르는 막 과학자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문학성까지 가미해서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러니까 이 저자는 독자가 안다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죠? 뭐 찰스 디킨스보도 알죠? 뭐 존 던 알죠? 하면서 뭐 이 세계적 호주의 그 뇌과학자 알죠? 하면서 썰을 푸는데 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그 핵심 주장은 간단합니다. 이제 부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책이 있는 시대에서 어떤 이제 디지털 매체에 있는 시대로 이 저자가 첫 책을 내고 이 둘째 책을 준비하는 한 10년 어간에 확 세계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종이책 읽는 뇌라는 연구를 집중했던 사람인데 자기 연구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방향도 바꾸고 이러면서 디지털 매체 읽는 뇌를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이책 읽는 뇌의 어떤 그 회로의 변화라든지 뇌가 뭐 가소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 인간이란 종이 원래 읽는 게 뇌가 익숙한 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읽는 것을 인간이 굉장히 노력하고 이 뇌에 심어가지고 읽는 뇌로 변화하고 진화한 거라고 주장하거든요. 이제 학자의 주장이니까 굉장히 신빙성 있는 약간 통용되는 이제 이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원래는 읽는 게 문해력 이런 게 독서력 이런 게 탑재된 뇌가 아닌데 그게 점진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독서가 발달하고 하면서 탑재됐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류 문명이 지켜오고 진화시켜온 걸 붕괴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위기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의 한 중반부까지는 조금 약간 소위 죄송한 얘기지만 좀 꼰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읽으면 좀 약간 지루했어요. 왜냐면 출판기에 쓰면 이 종이책 화두가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종이책 읽으라는 얘기인가 했는데 조금 반전되면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디지털 매체 읽는 거를 연구하고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종이책만 내가 읽자고 다 돌아가자는 건 아니다. 디지털 매체를 읽을 수밖에 없는 시대고 디지털 매체를 굉장히 빠르게 스피디하게 읽는 그런 또 효과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양손잡이 읽기 뇌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이책 읽는 기존의 뇌의 어떤 강점 예를 들면 뭐 문해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도 한쪽에 잡고 또 굉장히 포인트만 딱 할 수 있고 그냥 스피디하게 이렇게 요약을 그냥 잘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또 그 강점을 한 손에 잡아서 두 이제 뇌의 약점들을 버리고 두 읽기의 강점들만 가지고 가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볼 때 굉장히 불안하지만 불안하다고만 할 수, 그러니까 불안과 희망을 같이 얘기해요. 약간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럼에도 좀 불안의 방점이 찍히는 거는 비판적 사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던가 깊이 읽는 것, 그리고 굉장히 좀 고요하게 읽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과연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세계적인 연구가도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책 읽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다 알 수 있는데 디지털 읽기가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프로세스가고 어떤 결과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직까지는. 그리고 연구 결과들이 막 되게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디지털 읽기라는 게 단순히 그냥 전자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그게 좀 약간 모호한 것 같아. 예. 뭐 데스크탑이든 그쵸. 모바일이든 뭐 디바이스든 모든 읽는 그러니까 종이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럼 SNS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포함되는 포함은 거죠. 되는 네네네.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어떤 같은 소설을 전자책으로 학생들의 절반에게는 전자책으로 절반에게는 종이책으로 읽게 했는데 이 종이책 여러분도 지금 종이책을 다 들고 계시지만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앞뒤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종이책으로 읽는 사람은 그 스토리의 전반적인 서사를 굉장히 잘 기억했다고 하고요. 이제 반면에 이분은 좀 전자책에 대해서는 좀 약간 비판적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전자책이 주는 그 이게 핵심만 바로바로 빠르게 딱 꼽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장점으로 잡긴 하는데요. 요새 신조어가 있어요. 인터넷 이제 그 영어 신조어인데요. TLDR 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TLDR? TL 이게 콤마인가? 이게 세미콜론인가? TL 세미콜론 DR인데 too long
didn't read 이게 이제 영미권에서 완전 신조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못 읽겠다. 우리말로 하면 스크롤의 압박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TLDR이 사람 이제 요즘 젊은 이제 10대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쓰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길어도 그냥 이제 이렇게 TLDR을 남기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뭐 스압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아닉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분량 이상이거나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윤희님이 소개하실 사람 장소 한다 이런 거는 학생들이 레포트 제출력 하면 아예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능력조차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막 조사들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위기의식을 굉장히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도 좀 읽어봤는데 깊이 읽기가 이제 정말 뭐랄까 점점 잘 안 되는 시대에 대한 지적은 정말 저도 동감이 됐고 저도 사실 고민이 돼요. 왜냐면 저 점점 내가 볼수록 깊이 읽기가 안 돼.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해도 어려운데 근데 시대가 갈수록 점점 이제 이게 어릴수록 점점 젊은 세대가 나올수록 그 스마트폰과 모니터에 익숙한 세대가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근데 의문이 있는 게 그래서 아까 살짝 물어본 게 뭐냐면 같은 책인데 그러면 이분의 논리라면 종이책이 좀 더 맥락을 더 파악하기 쉽고 그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 쫙 넘기면서 보면 되니까 빨리 이렇게 하고 찾을 수 있고 하니까. 대신 이제 뭐 전자책은 뭐지? 어떤 뭐 하여튼 뭐 하나 단어적으로 검색할 뭐 이런 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전자책의 처음부터 독서라는 것을 전자책으로 더 익숙하게 시작한 세대가 이제 점점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대들한테는 반대가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 딱 그 지점에서 이제 저자가 자기의 딱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책 읽기의 단점이 장점보다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 서사, 깊이 읽기가 좀 안 되는 근데 그것을 그냥 교과서로, 교재로 10대 때부터 전자책이 그냥 아예 교과서로 제시되는 학생들에게 어떤 리터러시나 어떤 깊이 읽기나 민주주의나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측일 뿐이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딱 저자가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는 이 책에 대한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서양인들의 책을 읽을 때는 그렇다고 하야 되나? 이 책도 굉장히 풍성하게 막 다양한 문학자들 다 인용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문화의 어떤 그 문화의 교육을 못 받아서도 그러겠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저한테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생각은 조금 이제 들긴 해요. 약간 이제 고급스럽다? 예. 그러니까 문해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이제 제가 속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좀 더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어떻다기보다는 문해력에 대한 얘기를 문해력으로 가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이 저는 더 우리에게는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왜냐면 저도 문해력 뭐 리터러시 이런 단어를 안 것도 저는 얼마 안 됐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문해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할 때가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냥 독서 기초 독서 입문 이런 얘기 문해력은 사실 좀 더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의 이질감은 조금 느끼긴 했고요. 그리고 아까 불건 PD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 책도 내가 과연 깊이 읽었나? 이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출판 마케터의 그러니까 독자로서의 또 정체성이 있지만 마케터로서의 정체성은 나오는 출간되는 뭐 제가 일하는 출판사든 다른 출판사든 딱 바로 그 책의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이 포인트가 독자에게 흥미가 있겠다 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딱 홍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스스로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깊이 읽기에 대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이제 나도 깊이 읽기를 굉장히 잃어가고 있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깊이 읽기에 대한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맥락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좀 계속 드는 거예요. 저도 직업이 약간 그런 또 이제 편집자라거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약간 또 실용적으로 써야 되는 마케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냥 중원본. 네. 근데 그 문해력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세상을 바꾸는 15분 강연을 이제 오디오 세바시. 네, 그걸로 들었는데 거기에 조승현 작가가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융합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국 국가의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그 실제적인 독해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뭐 그냥 독서의 양 자체가 아니요, 그 텍스트를 읽었는데 해석력. 네. 그거를 이제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실제로 이해한 게 거의 없는. 그래서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최저 순위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되면서 실제로 저희는 문학 작품,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훈련으로서 읽었기 때문에 이제 저자의 의도가 어쨌든 정해진 정답,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이 정답 찾기에 급급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만 하더라도 문학을 읽을 때 어떤 그 문학이 가진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는 데까지는 시간이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다시 돌아가면 결국에 책 읽는 것도 뇌가 습관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귀 기울여 들을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전자책을 말하는 것 같진 않고, 이 책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전자기기가 다루는 컨텐츠가 있고 종이라는 종이책이 다루는 컨텐츠가 다르잖아요. 소비하는 주요한 내용이. 예를 들어 모바일로는 뭐 기사를 많이 본다거나 SNS를 많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비교해서 결과를 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원래 우리 팟캐스트가 와우북이나 도서전 시점에는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인트로로 다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도서전 아무도 못 가가지고 다 바쁘셔가지고 도서전 얘기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도서전 저는 아예 못 갔어요. 저도 제가 이제 회사로 참가 안 하더라도 무조건 가는데, 이제 그 조사위에서라도. 근데 이번에 아예 못 갔는데, 한강 작가가 와가지고 뭐 그 전자책 다음은 다시 뭐 문학의 미래에는 다시 또 종이책이 귀환되지 않을까. 근데 한강 작가가 뭐 뇌과학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이제 그냥 작가로서 얘기하신 거긴 한데, 그 한강 작가 얘기한 거에 어떤 그건 희망,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가 이 책에서 아쉽다고 했던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쉽다기보다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느림의 이제 사실은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뭐 수년이 걸리는 굉장히 긴 시간, 아이와 부모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아이에게 막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고, 이게 그렇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긴 한데, 그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쉬운 거긴 한데, 그럼에도 그 아이에게 막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독서를 가르쳐주고 글을 읽어주고 이런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저자로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맞는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가기까지가 너무 우리가 열악하다, 이 생각은 저는 계속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좋은 사회의 이제 3가지 삶의 기준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식과 생산의 삶, 다른 하나는 즐기는 삶, 또 마지막은 이제 관조의 삶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회랑 좋은 독자를 비교해가지고 좋은 독자도 생산하는 독자, 그리고 즐기는 독자, 마지막으로 관조하는 독자. 근데 이 3번째 관조하는 독자를 굉장히, 관조적인 독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을 전혀 예상 못했는데, 읽으면서 저 나름의 즐거움은 신학자들이나 이 기독교 작가들의 얘기가 꽤 나와요. 그래서 약간 좀 놀랐고요. 결론적으로 방금 얘기한 관조적인 독자의 주요 예시로, 결론적으로 거의 핵심으로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그 이제 나치 히틀러 정권 암살 이제 시도했다가 처형당한, 감옥에서 죽은 그 사람 얘기를 막 계속하면서 그 사람의 옥중서신을 막 인용하고요. 디트리히 보네퍼를 거의 결론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디트리히 보네퍼가, 그러니까 이 저자는 자아나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어떤 건강성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보네퍼는 감옥이라는 자기 몸이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 독서하고 글을 쓰고 하면서 굉장히 관조적이면서 강인한 정신력으로 삶을
버텨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얘기하는 딱 그 어떤 결론의 대안의 한 사람이 보네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되게 뜻밖이었어요. 약간 뇌과학 일반적 저 작가가, 그리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신학자들, 뭐 존던이라고 하는 신학자, 문학자도 얘기하고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 얘기가 그 중간에 은근히 쏠쏠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게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저는 이제 종교 관련된 책을 그냥 사실 이게 그냥 습관 같아요. 그 책이 되게 가장 익숙하고 또 재밌거든요. 신학 책들이 재밌고 익숙하고 편하고. 근데 일반 쪽에서는 그게 뭔가 딱 이게 단절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런 게 막 그냥 편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학자 얘기도 했다가 문학자 얘기도 했다가 막 과학자 얘기도 했다가.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문해력이 좀 전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 사회, 초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아우른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되게 사적인 좀 포인트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 보네퍼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막 존 회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웨퍼. 존 웨퍼. 그래서 막 보네퍼랑 존 웨슬리 합쳐가지고 이상한 사람 생각했냐 막 이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영미권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니까. 네. 어느 나라 분이세요, 이분? 미국인이 아닐까 싶네요. 네. 메리언 울프면 약간 미국식 이름 아니에요? 그래? 울프가 미국식 이름이야? 아우, 이게 미국식 이름이야? 뭐? 그래? 전 잘 몰라가지고. 윤희님 한마디 버텨주세요. 좀 읽으셨잖아요, 이거. 자, 텐션 올리고. 저는 이 다시 책으로라는 책을 출퇴근하면서 전자책으로 읽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자책으로 읽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깊이 읽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제 관조하면서 읽으려면은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내어 이렇게 깊이 그 내용에 빠지고 묵상하고 관조하며 읽는 거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들고 다니기 편하다라는 이유, 그리고 집이 좁아서 책을 보관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점점 더 이제 전자책의 비중을 높이거나, 이제 정말 그 대부분 지금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일 정도에서, 그러니까 월 초에 사면은 막 적립금도 2배로 주고, 막 그 셋째 주 가면은 막 쿠폰 막 뿌리거든요. 그 예스랑 알라딘이랑 같이 막 뿌리는 그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자책 캐시를 월 초에 사서 항상 가만히 모아뒀다가 이제 셋째 주나 이제 막 그 푸는 주간에 그때 사거든요, 전자책을. 그래서 책값을 세이브하거나, 뭐 월정액 하면 모르겠는데 월정액 하면 뭐 좋긴 할 텐데, 그게 좀 독서 어떤 컨디션이나 어떤, 그러니까 왕창 읽을 때는 읽고 뭐 왕창 안 읽을 때는 또 왕창 아예 외면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 기복이 심해서, 방송도 기복이 심한데 지금 독서도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깊이 읽는 게 참 어렵다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그 영화 디태치먼트가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디태치먼트? 예. 제목만 알아요. 예. 에드리안 브로디 나오는 그 영화요? 예. 모릅니다. 예. 그 미국 공교육에 관한 건데, 약간 뭐 내용은 복잡하고 뭐 좀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이긴 한데, 그 미국 공교육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해력인데, 여기 이제 미국 문해력이 많이 어떤 국가의 어떤 재력 수준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저자가 하는데, 어쨌든 그 5세에서부터 10세까지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그 이후에 읽을 게 확 늘어나는 어떤 그 시기에 이제 그 뒷받침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문해력이 뒷받침됐을 때, 그러니까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사실 뭐 소득의 편차라든지 어떤 생활 수준의 어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공교육의 어떤
핵심이 그런 독서 교육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그 여기서 이제 또 제가 그 방송했을 때 보면 그 마사누 수바움 방송했을 때 그 여기도 인간성 수업 얘기를 하면서 책에서도 이 저자도 누스바움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말 그 인간다움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라도 읽기에 어떤 회복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또 그 이야기에 젖어들게 함으로써 어떤 그 세계에 참여하는 어떤 시민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음미하는 방법이야 관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저는 좀 이기고 싶어요. 이 저자를 전자책으로도 깊이 읽기가 가능하다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했던 거 방송했을 때 저 그거 뭐지? 분열하는 제국은 저 전자책으로 읽었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에 전자책의 비율을 어쨌든 높이고 있긴 한데 물론 이제 뭐 아날로그 그리워질 때가 있겠지만 저도 이제 양손잡이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답이 사실 이 책을 읽고 잘 모르겠어요.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거가 조금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자는 뇌과학자, 과학자잖아요. 근데 요새 이정모 관장님, 뭐 인터뷰한 이정모 관장님도 그렇고 과학자들이 오히려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뭐 민주주의 위기라고 얘기도 하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우파, 이제 그런 우파의 등장, 전 세계적인, 그리고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이제 요새는 페이크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 자체를 전혀 티가 안 나게 막 예를 들면 제가 윤희인 척하고 찍어가지고 그 그래픽을 합성해가지고 윤희인데 전 막 이제 제가 막 이제 허위 이제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페이크 미디어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뜰 거라 그러다가 또 VR 시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저자는 과학자지만 그런 어떤 좋은 삶, 좋은 사회, 어떤 독서와 느린 독서와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자아와 영혼을 훨씬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에 대한 그 굉장한 관심이 있는 저자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방향성에 동의가 많이 됐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여기서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스트리밍 시대의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책, 영화 모든 걸 우리가 다 스트리밍으로 그냥 어떤 저장하거나 출력하거나 다운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존재,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게 하는 월정의 구독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피상성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다고 약간 이 저자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설득이 좀 되는 부분이 저는 있었고요. 저도 한 가지만 보태자면 네. 어느 순간 물론 제가 막 어려운 책을 막 그 전에 즐겨 읽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이제. 안 하긴 한거 없는데? 즐겨 읽으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니 몇 달 전에 집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오, 굉장히 두꺼운 책들 옛날에 많더만요. 그냥 사놓은 거예요. 네. 아무튼 네네. 그 뭐지? 저한테 익숙하지 않고 좀 안 읽히는 책들을 요즘 들어서 더 못 읽겠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아예 안 들어가요. 아예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방법은 별거 아닌 건데 네. 그냥 읽어요. 입으로. 낭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근데 이제 정식으로 낭독하는 건 아니고 네. 약간 이제 옆에서 누가 모르는 사람 보면 약간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좀 하여튼 어떻게든 한 글자씩 그냥 되뇌어 봤거든요. 네.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 원래 아니어서 빡 꽂혀가지고 이제 막 눈으로 쭉 읽어내려가 되는 거고, 원래 독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네. 좀 배워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또 그리고 읽으면 좀 번거롭기도 하고 목도 좀 아프거든요. 이게 소리 내어 읽지 않는다 해도 목이 이게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번거롭고 속도가 더 안 나는 것 같지만 되려 어쨌든 그 단어를 확실하게 내가 짚고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이해에 훨씬 도움이 저는 좀 요번엔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윤희님 이야기하시는 거 사람 장소 한 대를 가지고 한 챕터의 절반 정도는 전자책으로 읽고 네. 반은 이걸로 읽었거든요. 네. 대신 소리 내서 네. 약간 네. 한 단어씩 중간중간. 씹어서 읽으면서. 예. 근데 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읽어도 괜찮았어요. 저는 그렇게 읽을 때. 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전자책으로 읽을 때 이게 화면이 작을 때는 글자 하나하나에 더 집중하게 되는 네.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책은 그쪽 자체에 굉장한 집중력이 있는 것 같고요. 종이책은 특히나 소설이나 문학 같은 경우는 예를 어떤 상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상징해서 바로 전으로 이제 쭉쭉쭉 바로 들어. 근데 아까 얘기하신 기능적인 단어 검색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종이책이 훨씬 더 기능적으로 더 좋은 최신의 기능이란 거죠. 그래서 이어서 제가 까먹을까봐 그냥 바로 얘기를 하자면 얘기하신 부분 되게 이제 불공 PD님이 잠깐 얘기하신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가 이 책을 부끄럽지만 이제 깊이 읽지는 않아가지고 놓친 걸 수 있는데 딱 얘기하신 오디오북이나 그런 구전이라고 네. 하죠. 구전 스토리. 그러니까 인류 자체가 사실 그 구전을 통해서 저도 저 어렸을 때 우리 막 할머니 이런 분들이 막 얘기해줬던 전래동화 이런 게 저를 형성한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막 문화 작품들 막 오디오 팟캐스트로 막 많이 읽어요. 네. 그러면 그 전문 성우들이 하고 막 또 배경 브금도 깔아주고 이래가지고 저는 막 운전하다 막 울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울면 안 돼. 이번에 이상문학상 대상 울면 안 탄 돼요. 진짜 아무튼.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약간 이것의 하나의 대안이 저는 얘기하신 낭독 혹은 오디오 근데 딱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낭독을 할 때 몸이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능이 떨리잖아요. 그러면서 몸으로 읽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적 독서, 약간 독서 모임,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어떤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몇 주 전에 윤희님께서 이제 해석학 얘기도 잠깐 하셨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빡세게 독서한 빡독한 이 표현 자체는 좋아하진 않지만 너무 좋아진다. 우리 중에 가장 신세대니까 자주 줄여요. 그 신모 고모 논란 있는 그분들이 만든 어떤 그게 프로젝트가 빡독인데 아무튼 그 얘기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냥 빡세게 독서하는 시절이 있고 그때의 그 문해력과 그때 그 해석학의 역량으로 평생을 저는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 30대가 될 수도 있고 대학생 때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빨리 한 사람은 10대가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사회는 그게 10대 때부터 막 그래서 막 그런 거 우리나라 있지 않았나요? 프랑스 뭐 고등학생 시험 문제 해가지고 주관식 봤더니 막 뭐 영어는 사랑은 존재하는가 사랑은 막 그런 건데 네. 저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면 뭐 단순 비교고 뭐 평화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문해력을 나 스스로 집중하고 키울 수 있는 어떤 해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되게 집중해야 될 시기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더라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더 내 해석력을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 들었습니다. 마지막 저 좀 읽어도 될까요? 네. 읽어주시고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아까 관조적인 독서 대안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두 명을 얘기해요.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디트레이 보네퍼 신학자이자 목회자고요. 또 한 사람은 파리 퐁피두 박물관의 이제 연구소장인 베르나르 스티글레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나 봐요. 이 사람을 만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읽기에 내재된 이런 차원의 강력한 본성을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파리 퐁피두 박물관의 혁신연구소 소장인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글레르가 저의 연구를 발표하도록 초대해준 컨퍼런스에서였지요. 저로서는 무척 긴장되는 행사였고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저를 포함해 15명이 참석했는데 저만 프랑스어를 모르는 데다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스티글레르 교수 옆에 앉은 저는 수줍음을 드러내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어떻게 철학자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눈에 띌 만큼의 침묵이 이어진 후 그가 입을 열었지요. 감옥 안에서요.
조금 전과 같은 정도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의 정중함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그런 다음 억누를 수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지요? 그가 답했습니다. 무장 강도였습니다. 저는 꽤 여러 해 동안 감옥에 있었지요. 저는 맨 먼저 떠오른 추측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정치 사범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프랑스 붉은 여단의 일원? 그때부터 스티글레르 교수와 저 사이에 한 수감자의 인생사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스티글레르 교수의 경우엔 양심수인 동시에 일반 범죄자에 해당됐지요. 넬슨 만델라가 만델라 자서전에서 말콤 X가 자서전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티글레르 역시 처음엔 감옥의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충족되지 않는 배움의 욕망 때문에 읽었지요. 그러다 한 자원봉사 단체가 매주 그에게 보내준 책에서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복역기간이 끝나던 해에는 하루 10에서 12시간씩 읽어댔습니다. 그의 말로는 평생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파리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됐습니다. 스티글레르가 출소했을 때 저명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그에게 만나자고 했던 거지요. 그와의 만남 후에 스티글레르는 대학에 다시 입학했고 데리다와 함께 학위 논문을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프랑스에서 가장 생각을 자극하는 논쟁적인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지요. 그는 어떻게 해야 인간이 기술 문화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한번 찾아보려고 검색해보려고요. 그 스티글레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메리언 울프가 쓴 다시 책으로 라는 책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